조선 초기 피로 물들었던 조선 왕실은 세종시대 들어 안정을 찾고 태평성대의 시대를 맞이했어. 하지만 세종이 승하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며 다시 피로 물들게 돼. 전하, 신의 물중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겠구나. 망극하옵니다, 전하. 신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옵니다, 전하. 그런데 이러한 조선 왕실의 비극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먼저 단종의 가계도를 통해 세종과 단종 그리고 수양대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조선의 4대왕 세종은 문종을 세자로 그리고 단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하여 조선 역사상 최초로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도록 했어. 하지만 불행히도 문종이 재위 2년 4개월 만에 승하하자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하고 말았어.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15살에 왕위를 빼앗겼어. 숙부여, 성군이 되어주시오. 숙부, 받으시오. 사양할 일이 아닙니다. 조카가 숙부에게 스스로 내리는 대보가 아닙니까? 어서 받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단종이 어리다고 하지만 세종시대를 거치며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 조선에서 게다가 적장자라는 완벽한 정통성을 갖춘 단종에게서 수양대군은 어떻게 왕위를 빼앗을 수 있었을까? 조선에는 종친불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어. 종친불사의 원칙이란 왕의 8촌 이내 친족은 벼슬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선 왕실의 권력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야. 그런데 문제는 세종이 종친불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세종은 도덕적 결함이 있던 황희를 중용하고 노비였던 장영실에게도 벼슬을 줄 정도로 인재를 아끼던 왕이었어. 그래서 세종은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뛰어난 자신의 아들들을 국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양대군은 조정신료들, 특히 집현전 학사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게 돼. 반면에 정치적 후견인이 없던 단종은 고아나 다름없었으며 꼭두각시 왕 노릇이나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황표정사야. 전하, 쓰여있는 이름들을 잘 보시옵소서. 이름자 위에 노란 점이 찍혀있을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노란 점 있는 곳에 윤호의 낙점을 찍으시면 되는 것이옵니다. 노란 점이 없으면 불륜하면 되지요? 그러하옵니다. 아무 심려 마시고 노란 점을 찾아보시면 되옵니다. 황표정사란 3명의 후보자 중 1명의 이름 위에 대신들이 황표를 붙여 올리면 임금이 황표가 붙어있는 해당자를 그대로 낙점했던 인사관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신하들이 국왕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히 당시 최고 권력자 중 1명인 김종서의 뜻이 인사에 크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어. 따라서 고명 대신 김종서의 권력이 더욱 막강해지자 김종서에게 역모 혐의를 씌워 일단 죽여버리고 나서 단종에게 역모 사건을 보고했어.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역모 사건이 아니라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야. 아무튼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역모 사건이라고 보고하였고 어린 단종은 이를 믿을 수가 없었지만 수양대군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를 비롯한 고위 관직을 다수 겸하면서 실질적인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2년 후에는 단종으로부터 선위받는 형식으로 조선의 7대 왕이 되었어. 한편 왕위를 삼촌에게 빼앗긴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된 후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에서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의 나이 겨우 17살이었어.